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 암호화폐 세상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파이코아 팀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그 GitHub를 통해서 우리 파이코아 팀이 하고 있는 일들을 X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올렸던 내용들은 정말 다들 좋은 내용이지만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자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서 올리기에도 좀 곤란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조파이라는 분이 올렸던 그 코사시 내용들도 상당히 중복되고 반가운 소식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그 코사시 관련되는 내용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넥서스 같은 그런 국제결제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이라든가, 지금도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N브릿지에 관련되는 것이 파이코아 팀들이 이제 파이 네트워크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제 크립토커런시 에이테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되는 뭐 192개 화폐가 연결시켜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파이 네트워크하고 연결시켜서 뭐 파이코인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와 같은 얘기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트허브에서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런 것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그런 기트허브의 내용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금 계속 코어팀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기트허브를 통해서는 나오는 거 오픈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체크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지만은, 전 나름대로 이 코어팀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니콜라스 박사가 직접 그 얘기했던 6개월간의 그 롤링, KYC의 롤링을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6개월간의 그 롤링 기간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피부로 와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KYC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KYC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면은 KYC 하지 않은 저희 레퍼럴 팀과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더 코어팀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의 자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유튜브들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파이코인이 가고 있는 오픈되기 위한 그런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어떻는가,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저는 본래 관심을 블록체인 기술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데 주로 뒀던 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임원이 했던 얘기가 우리 파이코인하고도 관계가 직접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블록체인의 코인베이스 임원이 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1억 명 유치를 위해서는 온보딩이 좀 쉽게, 온보딩 프로세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웹2하고 웹3가 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우리 코어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준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온보딩이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온보딩이 되어 있지 않다. 뭐가 복잡하다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월렛을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 파이코인은, 파이오니어들은 이미 월렛을 만들어서 테스트넷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유리한 입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거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위한
토큰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어렵다. 이렇게 아무리 어떤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지갑 만드는 것도 어렵고 지갑에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자가 블록체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쉽지 않는 것을 쉽게 되도록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으로 있고 이러한 마찰 지점을 제거하면은 일혁명 유치는 아주 쉽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는 재밌고 기술적이지만은 암호화폐처럼 느껴지지 않는 대중적인 앱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파이코인이 파이오니어들에게 내걸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채굴하기가 쉽지 않고 지갑 만들기가 쉽지 않고 아직도 비밀구절 24개를 유지 보수하는 게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몇 년의 경험 또는 여러분의 테스트넷을 사용해서 코인을 주고받는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오히려 유틸리티 보너스를 줌으로써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코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엄청나게 많은 지금 한 6천만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파이코인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 해카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앱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아직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불확실하지만은 외부하고 연결되면은 엄청난 많은 그런 그 유틸리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 제대로 된 파이 네트워크고 앞으로 파이 브라우저를 활용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검색 기능이 최근에는 구글이 다른 걸로 해서 많이 이제 좀 약화됐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구글을 이용한 그런 검색 기능을 할 것 같으면은 구글 대신에 파이 브라우저에 오셔서 거기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은 가끔 파이 브라우저에 왔을 때 KYC도 들어가서 베리데이터 역할 하시는 분은 베리데이터에 관련되는 관심도 가져보고 채팅창에 들어가서 채팅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정보도 구하고 다시 그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도 구해보고 자꾸 이렇게 활동 범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말 웹2에서 경험을 웹3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코인베이스 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파이 브라우저는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정말 위풍당당한 그런 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제목은 제가 위풍당당 코인이라는 포인트로 한번 썸네일을 만들고 싶은데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파이코인 뭐 갑부 대박 뭐 이와 같은 얘기를 좀 쓰면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좀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정직하게 주면은 또 조회수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욕심을 자꾸 썸네일에다가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요즘 이제 미국 공화당 선거 관련되는 얘기가 어디든지 이슈로 나오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은 공화당 트럼프 이렇게 쪽에서는 전국위원회에서 당 강령을 위한 이런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다. 지금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선거 유세에 가서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앞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들을 뭐 어떻게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공식적인 강령을 여기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당의 암호화폐에 대한 헌신 등등 또 CBDC는 반대, 비트코인 채굴하고 암호화폐 자체 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거래할 권리를 보호하겠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이제
초점을 두고 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거래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그 말 자체가 채굴도 그래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우리 파이코인은 당연히 채굴도 자유스럽게 하고 거래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고 하기 시작하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두고 있어서 이번 트럼프 그 공화당에서 내걸었던 강령이 그 중에서도 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서 우리 파이코인의 앞으로 어떤 전망은 밝다. 이와 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인공지능 혁신을 보호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정말 좋은 기술들이 서로 융합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를 또는 메타버스 세계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때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요 몇 가지를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하겠다 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 파이코인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희망을 가져봅니다. 요즘 이제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 뭐 매도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마운트 콕스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가격 하락을 이제 유도하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좀 회복하고 있는 이런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나왔던 그 정보 하나는 비트코인을 독일 정부가 아니고 독일 연방 정부가 아닌 작센이라는 주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거는 검찰에서 압수한 것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 된다든가 뭐 등등 이런 하나의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독일이 왜 그동안 이 부국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국인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도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독일 의원은 이렇게 독일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데 왜 매도를 하는가 하고 매도를 중단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의심스러운 것은 정부라면은 장외 거래를 OTC라고 하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매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뭐 출금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지금 일을 독일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 저도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독일은 제가 외국 생활을 처음 했던 곳이고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애정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독일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정책들을 암호화폐 쪽에서는 상당히 잘 펴고 있었고 2022년도에는 세계적으로 독일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서는 1위에 해당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14위 뭐 일본은 한 20몇 위 뭐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친암호화폐를 했던 나라인데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BTC를 이렇게 매도를 하는가. 물론 이제 최근에 IMF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잠깐 보면 독일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독일이 안고 있는 과제는 고령화됐다. 이렇게 고령화돼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부족도 일어나고 과도한 관료주의에 의해서 독일 정부가 이런 독일 수출 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산업 생산도 이제 감소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요즘 독일 경제에서는 독일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독일이 상당히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IMF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세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연금 및 의료 지출이 늘어나 공공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이제 독일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퇴직하는 사람에게 퇴직연금을 상당히 넉넉하게 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70년대 독일에 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독일에 있던 분들하고 한참 이제 제가 퇴직 무렵
2000년도 제가 이제 독일을 다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당시에 2007, 8년도 이때 독일 분들은 자기들은 연금을 뭐 실제 봉급의 한 7, 80%를 받으니까 자기들은 부자인데 나라는 가난하다 이런 포인트를 썼을 정도로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저도 그게 상당히 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초청했던 그 닥터 첸이라고 있는 중국 친구인데 칼스루에서 오랫동안 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독일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친구가 나를 이제 초대했고 제가 이제 초대받아서 거기 갔을 때는 한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열수록 안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를 했을 때 제가 70년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은퇴했던 동료들이 다 참석해서 제 세미나를 들어줬다는 것도 저도 상당히 감사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고, 거기에 그 당시 이제 그 연구소 소장으로 했던 프로페서 뮬러 교수가 했던 말이 옛날에는 우리가 닥터 정에게 가르쳐 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닥터 정이 꾸미고 있는 그런 부서에 가서 좀 배워와야 된다. 불행하게도 이제 독일은 그 당시에 원자력을 좀 더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인트를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칼수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친구를 한국 우리 부서에 보내와서 한 1년간 그 근무도 하게 했던 그런 경험도 가질 정도로 저는 독일이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인데, 그때 마침 닥터 챙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있는 저를 방문해서 자기가 지금 중국이 지금 원자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을 돌아가서 원자력을 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다른 교수 누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등등 하니까 당신도 중국에 돌아가면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라고 이제 권했던 그 다음 해에 친구가 상하이에 있는 교통대학교 교수로 가서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 분위기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편이고, 독일에 있는 그 동료들하고도 이제 가끔 교류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독일의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 매도 관련해서 독일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은 이번에 처음 이런 기사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기술정책단체라면 빅테크의 기업들이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던데,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이런 빅테크 회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를 지지한다 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던 이런 걸 보고, 야, 이렇게 상당히 기술정책 단체에서 이렇게 서한을 보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왜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 및 경제적 진보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기회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규제 명확성을 제대로 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부탁을 하는 그런 그 서한을 이제 보냈다는 걸 보고, 야, 이렇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런 빅테크에서도 앞으로 이런 친암호화폐적인 행동, 그러면서도 친암호화폐라기보다는 명확한 규제 관련되는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이러면 이제 우리 그 파이코인이 오픈되더라도 미국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친암호화폐 정책 때문에 크게 피해 볼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영국이 노동당에 선거하고 나서 이제 노동당 총리가 새로 되고 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이번에 이제 재무장관을 이제 새로 임명을 할 예정으로 있는 재무장관이 그동안 런던을 이제 영국을 암호화폐 흡으로 만들겠다 하고 약속을 했던 그분이 재무장관으로 됐다고 해서 영국도 상당히 이제 그런 쪽으로 제대로 가고 있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월스트리트 분석가 린다 존스라는 그 분석가가 리플이 신흥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연방 준비 제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브릭스가 반대하는 것은 연준이 달러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리플과 스텔라라든가 파이코인의 합배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파이코인이 나가야 될 길은 엄청나게 확실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